5월 7일 날 발대식을 했고, 이때 청와대에서 했는데 자원봉사대 일부가 한 400명이 와가지고 굉장한 그와 같은 이제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봉사단 통합 브랜딩이 관계되는 거고요. 둘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총각들이 시골에 있지 않고 농사를 짓기 싫어서 다 총각 처녀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자들은 서울에 올라오고 남자만 붙어서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삽니다. 그래서 요사이 농촌에서 결혼하고 있는 40%가 40%의 신부가 외국 사람입니다. 베트남, 중국인, 필리핀 등인입니다. 농촌에 결혼하는 40%가 신부입니다. 그걸 전체로 하면요, 열에 한 사람이 외국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어머님이 필리피나입니다. 베트남이즈입니다. 한국말 모르죠. 자식들이 우리말 모르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요사이 다행스럽게 언론기관에서 이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하고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집 온 사람에 대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신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말을 하대. 왜 그 신부한테 교육을 시키냐? 더 중요한 것은 신랑한테 교육을 시켜서 신부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홍보가 되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조크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식을 놓으면서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한국화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단일 민족이고 단일 문화고 이와 같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도 강하고 경제발전도 그것 때문에 빨리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요, 한 가지 일을 장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흑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에스노센트릭하는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쪽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농담 반 이렇게 진담으로 속에 있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학생이 우리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현대자동차 들어갔어요. 현대자동차를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공장에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인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학생을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인도인인데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한 여자예요. 정치학을 했는데 잡이 없고 현대자동차 월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카스트로 보면은 신분도 굉장히 높아요. 사귀다 보니까 나보다 영어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이쁘고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하겠다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바로 승낙하겠어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브랜드 값어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가는 사람이 반기문 씨가 아닌가.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분이 이렇게 한 나라가 많은 것이 아니라 1개국이 한 표를 갖고 있는 그럽니다. 그래서 유엔 192개가 같은 표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인도 사람은 후진국 클럽인 77 네이션, 77국가의 영두 역할을, 수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의 표를 못 얻으면은 참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씨가 인도를 갔습니다. 선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나는 인도의 사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반기문 씨 딸이 인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편이 돼가지고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앞선 분이고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타일 민족의 장점만 가지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융합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우리 고대 학생들 보면은 1년에 1200명이 외국에 교환 학생으로 갑니다. 그게 많이 갈수록 좋고 저 생각에는 모든 학생들이 5,000명의 학생들이 다 외국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는 EC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관세 동맹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EU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의 교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에라스무스 프레인이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이 전부 어떻게 했나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한 학기 내지 1년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에라스무스 프레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못하느냐.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안 국가들도 한국판 에라스무스 프레인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생 교환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본 가든지 혹은 베트남 가가지고 공부를 오고 그게 학점 다 인정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태평양 시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것이 세계의 경제 중심국이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시아 사람들을 더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Advanced Technology and Design Korea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 브랜드 값어치를 높이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한국이 빠른 시간에 경제 발전을 했던 경제 발전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압축